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발목 내측의 붓기 및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죠. 후경골건염의 증상 및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걷거나 서 있을 때 발목이 내측이 붓고 아플 때 후경골건염이라는 진단을 흔하게 받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후경골건염은 발의 힘줄인 후경골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럼 후경골건은 뭐냐? 후경골건은 발목의 내측에 위치해서 발목의 내측 복숭아뼈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힘줄입니다. 힘줄이라는 거는 저희 발을 움직이는 구조물이라는 건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발목 내측에서 발목의 내측 복숭아뼈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요 위치에 위치하는 힘줄이고요. 이 후경골건은 발을 내측으로 꺾는 역할을 해요.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뒤에서 보신 겁니다. 발을 이렇게 내측으로 꺾는 역할을 하고요. 옆에서 보면 발의 아치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발을 내측으로 꺾고 발의 아치를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의 모양을 잡아주고 발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힘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경골건이 다치거나 지속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 지치게 되면 여기에 염증이 생기고요. 그걸 저희가 후경골건염이라고 합니다. 그럼 후경골건염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후경골건이 막 일을 많이 하다가 지치거나 아니면 다쳐서 염증이 생기면 얘가 물을 막 냅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붓고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MRI 사진인데요. 이 별표가 쳐진 부분이 후경골건입니다. 그래서 후경골건에 염증이 생기면 요 초기에는 요 검은색 동그라미, 요 후경골건의 그 모양은 유지가 잘 되고 그 주변으로 하얀색 요 물 부위만 많이 차오르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물만 막 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 환자의 사진을 봐도 후경골건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요 부위가 붓고 통증이 생기는 게 확인이 되고요. 후기가 되면 얘가 계속 물을 냈다가 가만히 있다가 물을 냈다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후경골건이 지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후경골건 자체가 변성이 생겨요. 그래서 요 MRI 사진을 보면 요 초기에는 유지가 됐던 요 검은색 동그라미가 다 찢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후경골건에 변성이 생기고 찢어지게 되면 후경골건이 자기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후경골건이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죠? 발을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거나 아치를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줬습니다. 근데 아치를 올려주는 역할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평발로 진행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후경골건염이 후기로 가면, 즉 심해지면 변성이 일어나고 변성이 일어나면 기능이 없어지면서 발의 모양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평발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미 평발로 무너진 발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훨씬 더 큰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성이 일어나서 발의 모양이 변형이 되기 전에 치료를 해야 치료도 잘 되고 경과도 좋습니다. 즉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발의 모양까지 변형시키는 후경골건염 도대체 왜 발생할까요? 처음에는 외상이나 과도한 활동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후경골건에 손상 및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면 후경골건염이 악화되고 만성화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변성되고 발의 모양까지도 평발로 변하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런 후경골염의 경과에서 안 좋은 발 모양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후경골건염이 있다 그러면 발 모양이 안 좋다 이렇게 봐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발 모양이 안 좋으면 외상 및 과도한 활동이 후경골건 손상으로 쉽게 연결이 돼요. 바꿔 얘기하면 발 모양이 괜찮으면 좀 다치거나 활동을 좀 많이 한다고 해도 후경골건염이 잘 안 생깁니다. 근데 안 좋은 발 모양이 있는 경우에는 외상이 있거나 과도한 활동을 하게 되면 바로 후경골건 손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발 모양이 안 좋으면 한번 후경골건에 염증이 생기면 얘가 낫질 않아요. 그럼 도대체 안 좋은 발 모양이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렇게 후경골건염을 발생도 잘 시키고 낫지도 않게 하냐? 안 좋은 발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후경골건이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는 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안 좋은 발 모양 첫 번째, 뒤꿈치가 외측으로 꺾인 발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경골근이 하는 일은 발을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발 모양 자체가 외측으로 꺾여 있으면 얘를 안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발 모양, 안 좋은 발 모양 두 번째는 아치가 평평한 발이에요. 아치가 낮은 발입니다. 후경골근이 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아치를 올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치가 낮으면 아치를 올리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 모양이 안 좋으면 후경골근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더 많은 일을 해요. 발을 안쪽으로 꺾기 위해서, 그리고 아치를 들리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필요한데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금방 후경골근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염증이 생긴 상태에서도 계속 발 모양이 안 좋으니까 더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도 더디고 만성화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발 모양이 안 좋은 상태에서 후경골근염이 잘 생기고 만성화도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경골근염을 잘 치료하려면 발 모양이 안 좋은지를 꼭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후경골근염이 있다고 해서 꼭 치료해야 되나요?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후경골근염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경골근이 변성이 돼요. 찢어지게 되고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평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후경골근염이 있으면 치료를 뭐부터 시작하냐? 당연히 비수술 치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기존의 후경골건염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약,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주사치료 이러한 것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발 모양이 안 좋은지를 꼭 확인을 해서 발 모양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깔창과 보조기입니다. 그래서 깔창은 뒤꿈치 외측의 꺾인 발 모양을 교정하는데, 그리고 아치도 교정해서 올려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보조기는 보조기 자체가 발이 흔들리는 걸 막아주고 발의 과도한 움직임을 막아주니까 발 모양도 교정함과 동시에 후경골근을 좀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좀 이해를 돕자면 기존에 쌓여있는 염증을 치료하는 거는 약이나 충격파, 주사치료 이런 것들, 즉 염증을 완화하고자 하는 치료로 해결을 하는 거고요. 발 모양이 안 좋아서 또는 과도한 활동으로 인해서 새롭게 쌓이는 염증을 막는 거는 깔창이라든지 보조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치료를 해야 후경골근염이 잘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수술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10명 중 3, 4명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은 어떻게 하냐? 수술도 두 가지 방향으로 해요. 후경골근의 염증 및 변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근데 후경골근의 염증 및 변성이 초기인 경우에는 그 양이 적으니까 단순히 제거하면 돼요. 근데 후경골근염이 후기이거나 만성인 경우에는 단순 제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흰색 힘줄,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장부지 굴곡근이라는 이 주변을 지나가는 힘줄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 힘줄을 이용을 해서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기 치료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술도 발 모양을 같이 교정을 해줍니다. 발 모양이 안 좋으면 다시 또 후경골근염이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뒤꿈치 외측을 꺾인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뒤꿈치뼈를 절골, 잘라서 내측으로 이동해주는 뒤꿈치뼈 내측 이동 수술을 해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경골근은 발목 내측에 지나가는 힘줄을 이야기를 합니다. 발을 내측으로 꺾고 아치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죠. 후경골근염의 증상은 걷거나 서 있을 때 발목 내측에 붓고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평발이거나 발 뒤꿈치가 외측으로 꺾여 있는, 즉 안 좋은 발 모양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호발합니다. 초기 치료가 중요하고 치료에는 항상 발 모양 교정을 항상 같이 해주고 같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로는 염증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약, 물리치료, 주사, 체외충격파 등을 하고 발 모양을 교정하기 위해서 깔창을 꼭 같이 시행을 해야 되고요. 수술적인 치료로는 힘줄염을 제거하거나 다른 힘줄로 보강해주는 힘줄염 자체를 수술해주는 거에 더해서 발 모양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 뒤꿈치를 잘라서, 뒤꿈치를 자르는 게 아니죠. 뒤꿈치뼈를 절골해서 내측으로 이동시켜주는 이러한 발 모양 교정 수술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후경골건염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힘줄 자체가 변성이 돼서 발을 평발로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적극적으로 초기에 치료하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를 수료한 후 서울백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 동영상은 제가 저의 생각을 환자분들께 바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부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